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치면은 75만 원이잖아요. 네. 월 75만 원. 네. 너무 많아요. 아, 진짜요? 아니, 잠깐만요. 사회 초년생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년생에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자, 지금 말씀드린 CMA와 ISA와 연금저축과 IRP, 퇴직을 한 사람은 벌써 퇴직 IRP까지 생겨 있습니다. 네. 계좌가 5개가 되었죠. 네. 자, 이 계좌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추천드린 방식은요. 초년생 일단 투자금 50만 원, 네. ISA 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아, 자, 투자금 100만 원, 네, 네. ISA 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 100만 원까지도? 네, 세액공제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초년생이라면요, 보통 중소기업 세액 감면 네. 또는 월세 세액공제 정도만 해도요, 세액 거의 없습니다. 네. 충분히 그걸로 해결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네. 준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액공제를 네. 받을 필요까지는 사회 초년생들은 네. 이제 그렇게 니즈가 크지 않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는 IS에 일단 다 월 네. 100만 원 부어라. 월 100만 원 붙는다는 건 대략적으로 월급이 200 후반대 300만 원 정도까지도 그렇죠. 네. 100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하실 거예요. 네. 자, 그걸 예적금 해두고 투자로 따로 만드시지 마시고요. 투자로 다 하시고 여기 안에서 안전한 거 담는 게 낫습니다. 심지어 예금도 되잖아요. 네, 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적금 하지 말고요. 그 은행에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예적금 하지 말고요. 자, 월급 받으면 최소 절반 이상 네. 투자해야 됩니다. 월급이 작으면 작은 대로, 네. 많으면 많은 대로 절반 뚝 떼가지고요. 자, 그 돈이 ISA 한도에 충분히 지금 차잖아요. 그러면 네. ISA로 보내는 것이 1순위고요. 네. 자, ISA는 1년에 2천만 원이니까요. 우리가 월로 억지로 나눠보면 167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돈 붓는 게 그 정도까지 찬다면 연금저축을 넘어가면.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죠. 저는 이걸 대략적으로 한 대리과장님 정도. 대리과장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그 세금 환급에 대한 니즈도 좀 있고 네. 결정세액도 커지고 하니까 이제 연금저축으로 가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보통 일반적인 네. 회사에서는 진급을 하거나 호봉이 좀 차게 되잖아요. 대리과장님 정도 되면 연말정산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토해내신 분들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 되면 네. 연금저축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고요. 연금저축을 트고요. 150만 원 정도를 붓게 된다면 150 정도 ISA에 부으면서요. 네. 한 20 정도 연금저축에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겠죠. 네네. 연금저축에 50이라는 한도가 있고 IRP에 25라는 한도가 있는데도요. 네. 아직까지도 안 씁니다. 이게 제가 요즘 말씀드린 전략입니다. 노후준비 전략인데요. 연금저축에 돈을 넣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ISA에 모인 돈을요. 만기가 되면 찾게 되죠. 네. 길어봤자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네. 더 길게 쓰시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 그 정도 돈을 모았을 때 목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돈으로 초년생들은 쓸 데가 많을 거예요. 네. 결혼도 해야 되고 자취방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써야 되니까 ISA의 메인으로 진짜 큰 돈을 목적 자금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이에요. 연금저축을 깰 바에야 ISA에 다 넣는 게 낫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ISA 만기가 도래했을 때 3년이나 5년 자, 목돈이 나왔습니다. 목돈을 찾고 나서요. 만기로부터 2달 안에 여기 만기 ISA 만기 자금의 일부를 뚝 떼가지고요. 연금저축이나 IRP로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마법의 포탈이 열립니다. 그 돈을 연금저축에 그대로 갖다 넣으면은 네. 똑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는요. 10%만큼 넘기는 금액의 10%만큼 추가 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세액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네. 이걸 역산해보면요. ISA 만기 자금 중에 연금 계좌로 전환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전환하는 금액은 3천만 원이 최적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3천 이상도 들어가지긴 하는 겁니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네. 3천만 원 맥스까지 네.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넣어지기 네. 때문에요. ISA로 목돈 만들고 자, 예를 들어서요. 5년 동안 바짝 모았습니다. 1억을 채웠어요. 네. 한 달에 167씩 부어가지고 했다면 5년 되기 전에 네. 1억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기 해지를 해가지고요. 1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 듬뿍 받으면서 목돈을 찾게 되죠. 자, 이 돈 필요한 게 있다면 써야겠죠. 네. 이제 결혼하면 돼요. 근데 옆에 아무도 없다. 나를 위해 내 연금 계좌에다 그 돈을 1억을 통째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1,800만 원이라는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에 아무런 영향 없이 오. 그 ISA 만기된 그 시점에만 포털이 열리기 때문에 1억을 통째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만? 네, 2달 동안요. 이거 너무 꿀팁이네요. 네, 그러니 연금저축에 미리미리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ISA를 넣어서 목돈 돼서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연금저축으로 통째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금 한 방에 자금을 해결이 키울 수 네. 있습니다. 오. 그래서 투자금이 네. 거의 200에 닿을 때 정도까지 되기 전까지는요.
ISA만으로도 노후 해결 가능합니다. 투자금이 그러니까 월 200인 거죠. 월 200만 원. 너무 큰가요? 아니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은데 가능한 금액이죠, 사실은. 제가 책을 통해서 전 국민 캠페인처럼 책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요. 월 57%입니다. 월 57%? 회사 다니는 내내 월 50씩 7%로 굴리자입니다. 아. 그 월 50은 일단 초년생이라면 세액공제 필요 없으니까요. ISA로만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만기되면 옮기면 되고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보통 초년생들은 10만 원, 20만 원 할 거고요. 나중에 차부장님 되면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과 그렇죠.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한 니즈 때문에 75를 채우실 거예요. 네. 또는 더 많게 150까지도 채우시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 50 평균적으로 부으실 겁니다. 미국 문화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50씩 꾸준히 붓는다면 30년 동안요. 연금저축에서 7%로 불리게 되면요. 노후 해결됩니다. 진짜요? 네. 보통 우리 노후에 필요한 자금 하면 네. 일반적으로 뭐 10억? 뭐 아니면 정말 적으면 뭐 3에서 5억? 네. 뭐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월 50씩 7%로 30년을 부으면 노후 자금이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보통 초반에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죠.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놀랍게도요. 월 50에 목적 자금 기준으로 3억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어떤 원리가 좀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과거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을 덧셈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덧셈이라는 것은 상상을 해보는 거죠. 55세 때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얼마가 필요할까? 부부 기준으로 300 필요하거든요. 생활 수준 낮추는 거 저희 세대 때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그걸 낮추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돈을 더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300만 원입니다. 1년에 4천만 원 가까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내가 사는 기가 몇 년이지? 막 40년씩 살아요. 그럼 해보면 막 15억, 20억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노후 자금 모으기 위해서 지금 가난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난 욜로야 하면서 안 써. 그렇게 노후 자금을 계산하게 되면요. 욜로로 귀결됩니다. 아, 그렇죠. 노후 준비를 하면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걸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연금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목돈을 연금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양한 투자를 각자 하게 되고요. 알아서 각자 모으게 됩니다. 금융 자산을 모으게 되는 거죠. 부동산을 모으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자산을 금융화,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킨 다음에요. 거기서 나오는 5%의 배당만으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4% 룰을 하잖아요. 저는 좀 더 나가서 5%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평생 모은 자산들을 다 현금화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5%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회사 생활을 무난하게 평범하게 하신다는 기준으로 보면 막 30년씩 회사 다니시게 되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꾸준히 부으시게 됩니다. 그렇게 부으신 분이 나중에 받게 되는 거는요. 100만 원 중반대 정도 나옵니다. 급여가 조금 높은 대기업 다니시면 200 막 찍고 그런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요? 100 중반대 나오죠. 그 국민연금 NPS 앱 들어가지고요. 나의 예상 그 국민연금 금액 조회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100 중반대 정도가 깔아지게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자체 연금화가 된다는 겁니다. 목돈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목돈 한꺼번에 주면 다들 난리겠죠. 그래서 평생 나오는 연금화된 자금으로 준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을 줄어들더라도. 때까지 네. 매달 나오는 게 연금화인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1층이라 불리는 3층 연금의 1층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자, 그럼 100 얼마가 쌓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2층이라고 불리는 거는 퇴직연금이 되는데요. 이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는 내내 어디선가에 쌓이고 있는 나의 퇴직금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IRP, 퇴직 IRP를 만들어서 거기로 받게 되고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깨잖아요. 이제 안 깨시는 분 진짜 많아요. 이제 안 깨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깨고 나중에 받아야 유리하다는 걸 아니까. 세제 혜택도 많이 받고 이거는 내 노후를 위해서 보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참으면서. 자, 그러면 계속 운용을 해가는 거죠. 더 붙지는 않습니다. 더 부으려면 퇴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운용하면서 노후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노후가 도래했을 때 이 그 IRP에 들어있는 보통 여기서는 이제 S&P 500가 채권 ETF로 불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전체를 다 배당 자산으로 바꿉니다. 인컴 자산이라고 부르죠. 인컴형. 연금 수령 신청도 정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우리 송 기자님의 수령 시점은요. 65세. 아, 65세? 55세가 아니고? 55세는 아닙니다. 55세는요. 연금저축이 나온 지도 20년이 됐잖아요. 20년 전에는 55세가 지금의 65세 같다. 그렇죠. 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청년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55세 됐을 때는 아마 이런 분위기일 겁니다. 청년도약계자 55세까지. 완전 좋겠다. 청년일 거예요. 완전 청년. 65세도 빠를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65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5세 때 사실상 이 액티브한 시니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5세 때 국민연금이 나올 때 그때까지 S&P 500으로 열심히 불려온 나의 퇴직
IRP를요, 들어있는 자산을 인컴형 자산으로 월배당 상품으로 싹 바꿉니다. 인컴형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형 ETF 월배당이요, 그리고 리츠, 그리고 이제 배당주. 네. 그 유명한 월배당주 네. ETF. 네. 그리고 아주 큰 지수가 들어있는 커버드 콜. 이런 지수. 것들을 조합을 네. 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배당의 형태로 싹 바꿔야 되고요. 이 배당 포트를 짤 때요, 지금 기준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짜도요 4% 넘게 나거든요. 적정선은 제가 볼 때는 6% 정도가 되고요. 네. 조금 공격적이다 싶으면 네. 8 정도까지 맞춰집니다. 그 정도의 본인이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요, 배당주로 싹 바꾼 다음에 배당 나오는 것만 뽑았어야 됩니다. 연금 수령 신청을 할 때요, 자율형으로 수령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수령 신청해서 배당금 들어와 있는 만큼만 출금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큼 한도에도 안 걸리고요. 네. 전체 돈은 높은 확률로 네. 유지되거나 불어납니다. 그러니 뽑아 쓰는 걸로 네. 무한한 연금이 필요하다고 네. 했잖아요. 연금화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아온 지수로 불린 나의 연금, 퇴직연금을요, 연금화 시켜가지고 국민연금 위에 쌓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금액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작을 거예요. 보통 그렇죠. 뽑아 쓰시기 모수가 때문에. 작으니까. 예. 하지만 평생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요즘에 보니까요, 금액이 크더라고요. 충분히 큰 돈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퇴직연금에서 수령하게 되는 이 네. 배당들은요, 사적연금의 한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 연금이라는 것의 네. 한도라는 게 세법상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하나가 있거든요. 1년에 1,500 이상 못 받게 돼 있는데 네.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 퇴직 연금은 이제 연금으로 꼭 네. 보내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 위에 3층으로 네. 마지막으로 쌓는 게 개인 연금의 영역입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연금 저축 네. 이런 게 개인 연금인 거죠. 네, 개인 연금에 딱 네. 들어가는 게요. 네. 연금 저축과 저축 IRP. 자,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네. 900만 원 세액공제 받으면서 네. 불리는 딱 이 친구들만 네. 사적 연금에 개인 연금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건 자율이지만 지금 열심히 캠페인 하듯 전도하듯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열고요, 돈을 조금 넣습니다. 많이 넣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의 부를 위해서 지금을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시간의 힘을 이용하되 조금 넣어야 됩니다. 조금 넣어서 정말 오래 넣어야 되는 거죠. 네. 65세 때까지 넣는다면 정말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30년 이상 네.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여진 돈 65세 때 이 돈도 전체를 다 연금화시킵니다. 네. 인컴형 자산으로 싹 바꾸고요. 네.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을 아까 위에 얹어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중반대를 만들고요. 만들고. 거기 위에 퇴직연금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50, 100 만들고 거기 위에 개인연금을요, 50만 원씩 7%로 불리게 되면 이게 3억이 넘는 돈이 되거든요. 자, 3억에 5%면 1년에 1,500만 원이죠. 1,500. 한 달에 125만 원이 네. 얹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300은 훌쩍 넘게 네. 되고요. 최소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더 여유 되시는 분들은 많이 준비하시게 될 거고 400, 500, 600도 가능한데요. 그냥 연금저축 하나만 가지고 400, 500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사적 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세 개를 합해가지고요, 그 돈을 만들면 세금 문제가 거의 해소가 됩니다. 아까 그 1,500에 해당되지 않는 퇴직연금의 배당. 네.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예. 와, 이게 책에 다 나와 있죠. 네, 나와 네. 있는데요. 네.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게 67페이지인데요. 네, 67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거기 줄 쳐놨잖아요. 거기. 그래서 국민연금에 NPS 들어가서 한번 조회해 보세요. 네. 오늘 바로 조회해 보시고요. 그 받게 되는 금액이 물가까지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내가 체감하는 100만 원 중반대가 계속 나올 것이다 네.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게 깔아주고요. 퇴직금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지만 네. 맨 마지막에 얻는 개인연금은요, 월 50만 원씩 7%로 불리게 된다면 30년을 채우게 되면 6억이 네. 넘게 되고요. 오. 28년에 5억, 네. 그리고 3억은 22년 도달됐을 때 3억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아까 3억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도 네. 20년 정도만 부어도요, 개인연금으로 3억이 보태진다면요, 제가 생각하는 노후 빈곤 정도는 당연히 다 해결된 거고요. 아주 풍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 많은 근로자들이 네. 급여는 저마다 다르잖아요. 네. 다르지만 월급이 몇 배씩 차이 나지는 않죠. 하지만 노후 자산은요, 네. 정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50만 원씩 30년을 부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한 달에 50만 원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일 수 있잖아요. 직장인들에게는. 제가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네. 건 초년생이면 5만 원, 10만 원. 네. 대리과장님은 2, 30. 네. 차부장님은 4, 50. 네. 뭐 이제 더 많이 준비하실 네. 분들은 75까지 채운다면 충분히. 월급 오를 때마다 네. 올려서 평균적으로 50. 그러면 이 돈은 만들어집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올려서 평균 50을 만들면 부담이 안 된다. 그런 그죠. 느낌이 딱 드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때로는 이게 이렇게 쉬운 게 맞나라고 네, 느낄 네. 때가 있지만요. 어. 우리가 투자 아무리 안 하는 분을 네. 만나더라도요. 연금 열어가지고요. 한 그냥 2, 30만 원만 네. 저 믿고 평생 부어보세요라는 네.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과거에 맞아요. 네. 어떤 그 역사의 시점을 떼어내도요. 이 결과는 나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게 아까 계속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품 대표적인 상품으로 S&P 뭐 채권 ETF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요새는 또 국내 시장도 장기 상승을 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이게 어떤 상품으로 이 연금에 넣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어떻게 추천을 해주세요? 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초장기 투자에 대한 자산 배분의 네. 마지막 조합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제 계좌 다 떴고요. 계좌에 얼만큼 넣을지도 얼추 다 나왔고요. ETF 사실 거에 대해서는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는 조합이 남게 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요. 미국 많이 올랐거든요. 네. 더 단기적으로 보면요. 국장을 사야 될 것 같죠? 네.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요. 미국 안 올랐거든요. 네. 한국도 안 올랐거든요. 네. 중국만 올랐어요. 자, 이런 거를 볼 때 네. 우리의 인생 정말 길게 30년 해야 되잖아요. 예측이 무의미해집니다. 예측이 무의미하다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장기 수익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사야 되는 거. 네. 그거는 담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S&P 500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안 살 수 없는 네. 우리 국내 지수를 네. 사야만 하죠. 네. 이거는 전 홈 바이어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인이라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트를 구성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를 섞되 골고루 섞되 장기 수익률이 7%로 귀결되도록 포트를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걸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주 박사님 수준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네. 과거에 수많은 이미 운용되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포트들을 참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텐데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포트인 6대4 포트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6대4는 그냥 기본값이고요. 네. 주식 6, 채권 4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식 6은 너무나 뻔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젊은 세대에서 미국을 많이 좋아해요. 지금 많이 올랐어도 아직도 미국에 대한 그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S&P 500 ETF 담으면 되죠. 자, 60%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붙는다 그러면 30만 원만큼은 S&P 500 ETF를 담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을 담았다면 미국 채권을 담는 것이 좋겠죠. 나머지 40%, 즉 50만 원 중에 한 20만 원 정도는요. 미국 채권을 담는 게 좋은데 이건 미국은 10년물이 기본입니다. 네. ETF 검색창이 되고요. ETF 검색은 뭐 ETF 체크나 아니면 펀 ETF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실 때 이제 미국 채 10년 딱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뭘 사도 똑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걸로 나머지를 채워주시면요. 6대4 포트가 아주 쉽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요. 젊은 세대 때 좀 더 좋고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은 미국에서는 기본값으로 통하는 게 6대4입니다. 심지어 100억을 가지고 와서 회사에 맡겨도 60억으로 주식을 사는 게 미국의 문화다 보니 네. 이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식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하신 분들은요. 6대4로 출발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대4 주식 6 채권 4. 근데 여기에는 본인의 선호대로 미장, 국장. 자, 뭐, 국장을 네. 한다면요. 이제 코스피 200을 담으시면 되겠죠. 네. 또는 코스닥 150을 담으면 되겠죠. 레버리지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매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국장은 채권을 담을 때요. 10년물을 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3년물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국고채 3년 검색하시면 제일 기본적인 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보다는요. 더 좋은 게 종합 채권이라고 적혀 있는 ETF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채권만 담겨 있는 친구인데요. 네. 보통 중기차라 볼 수 있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듀레이션을 가진 채권들을요. 적당히 선별해가지고 모아놓은 세트입니다. 실제로 종합채권이라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적당히 만들어놓은 이게 이제 국고채 3년물을 거의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네. ETF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국내 걸로 세팅을 하실 때는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과 그리고 종합채권 ETF를 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아까 미국에 말씀하셨던 것도 다 같이 섞어도 상관없겠네요. 금액이 커지면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죠. 이제 국가 분산이 들어갈 필요가 네. 있다면 이제 금액이 좀 커지신다면 네. 모아놓은 돈도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 체감적으로요. 연봉만큼의 돈이 연금에 쌓이게 된다면 네. 저는 목돈으로 분류를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진짜 3천, 4천, 5천 네, 네. 이런 돈이 연금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요. 두 개로만 사기에는 부담이 많이 커지실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국가 분산까지 하셔가지고요.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네. 담아주시는 거 좋고요. 네. 만약에 신흥국도 담고 네. 싶다면 신흥국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중국이 가장 클 거고요. 그 외에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정도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신흥국 ETF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네, 괜찮아요. 그 신흥국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ETF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오. 이제 미국이 아닌 친구들은 다 신흥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거 담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과 네. 신흥국과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국가 분산이 완벽해지겠죠. 그러니까 연금 자산이 내 연봉만큼 커지게 되면 네. 국가로 분산을 하고 네. 금액도 분산을 몇 개만 가져가기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 전까지는요. 네. 적립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전체가 움직이는 영향보다는요. 네. 적립할 때의 에버리지 효과가 더 네. 크기 때문에 분산 많이 할 필요 네. 없습니다. 피곤하기만 한 네.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요. 이제 심플하게 네.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심플하게 만드시고 일단 연봉만큼을 모으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미 씨의 연금저축 계좌에는 그러면 분산이 돼 있나요? 네. 아, 제 거는 다 네. 공개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책이랑. 요즘 커버드 콜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분배율이 막 30%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혹해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권하고 계세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의 네. 커버드 콜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기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음, 우리가 봐야 될 건 토탈 수익률이잖아요. 네, 네. 결국 본체 네. 그리고 배당 합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배당만 봐요. 너무. 네. 그건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결국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상승분을 지금 미리 받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래의 상승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결국 최근에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래에 땡겨올 게 지금은 많기 때문에 착시를 많이 보이는 거죠. 장기 수익률이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연금을 장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65세를 기준으로 배당 포트를 짜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평생 모은 정말 큰 노후 자산을 수령하는 기간도 10년, 20년, 30년입니다. 이건 고갈이 되지 않고 계속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4, 50년 동안 받아야 되고 그 받는 기간 동안에는요. 조금 받게 되지만 나머지 모든 돈은 운용이 되거든요. 네. 모든 돈을 커버드 콜 넣어두면 안 돼요. 네. 줄어들거나 큰일 그렇죠. 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녹을 수 있죠. 네. 예. 커버드 콜도 종류가 너무 많지만요. 제가 그 많은 것들 중에 제 성향에 차는 거는요.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서 저는 커버드 콜은 이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건 다른 카테고리 분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커버드 콜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대표 지수형 커버드 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구나. 네.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또 고민 씨를 투자자문사 대표님으로 또 볼 네. 거잖아요. 네. 홍보 한번 하시죠. 투자를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많은 경우에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투자의 성공 사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을 얻어야만 성공한 투자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게 투자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업에서 보면요. 진짜 연금 계좌들은요. 누적 수익률 어마어마한 계좌가 진짜 많아요. 그래요? 정말 많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 거부터 장난 아닙니다. 몇 프로예요? 저희 부모님 거 네. 300% 넘어요. 300%요? 네. 그리고 그거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입사하고 만든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부으신 네. 거잖아요. 중간에 우여곡절 많았겠지만 연금의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장기 수익률은 진짜 높은 확률로 불을 안겨다 줍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맞출 자신도 틀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생각보다 많은 게 답이 있어요. 공식화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나의 당장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에서 묵혀놓고 잊어놓은 채로 파킹해두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던 간에 내 인생 이막을 챙겨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너무나 명확히 있어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다면 제가 그토록 바라는 전 국민 퇴직연금 수익률 3% 올리기 이제 조금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문사를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 것도요. 수익률 경쟁 1하기보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계좌를 열심히 3% 올리는 네. 그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처럼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정말 갑자기 묵은지가 생각이 나네요. 묵은지처럼 네. 그 연금에 쿡 묵혀놓으면은 네. 나중에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나 김치찜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액티브 투자는 액티브 투자대로 따로 하고 해야죠. 해야 됩니다. 쭉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서 전 국민 3% 포인트 수익률 올리기. 저도 오늘부터 빨리 네. 계좌부터 옮기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들은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